지금부터는 그 육동환 전 강원 연구원장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패널 5분을 모시고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동환 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전 강원 연구원장 육동환입니다. 아까 오프닝 때 우리가 본 동영상이 있었죠. 마이클 잭슨의 그 동영상이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것을 확인해 봤더니 2009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지만은 리우 기후 변화 협약이 만들어진 것이 1992년입니다. 그래서 1992년 이후 30년 약 마이클 잭슨이 아까 그렇게 절규하듯이 노래하고 죽은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우리 인류는 무엇을 그동안 했는지 또 그런 와중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 오대산 문화포럼을 열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권혁진 박사의 그 장소성에 기인한 다양한 우리 오대산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나열된 단어들을 제가 메모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오대산이 소양의 터다. 또 우리 양호 대표님 계시지만은 한강의 근원이다. 깨달음의 장소다. 힐링의 장소다. 거의 선계와 가깝다. 그 다음에 역사와 기록의 보고이다. 최고의 명당이다. 나열하기도 어렵고 급기야는 오대산 이 지역이 나라의 중심이고 어쩌면은 세계 중심이다라까지 아주 엄청난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까 우리 조도순 교수께서 그 유네스코 등재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을 얘기하셨는데 이 정도면은 10가지를 다 충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 2년여 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아까 여기 계시다 가신 태우 종려 스님께서 올림픽 후에 바로 그 이슈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대산 성지를 유네스코의 그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그 제안을 이미 하신 지가 3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겠고 또 어제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논의가 있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잘 가다듬어지고 정리돼 가지고 그야말로 그 인류 위기의 시대, 팬데믹 시대에 오대산이 문화의 중심, 자연의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성지로 또 쉽게는 그 근간에는 유네스코의 어떤 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의 그 전문가들이 와 계십니다. 먼저 그 양호 한강유역 네트워크 상임 대표님.
반갑습니다. 양호입니다. 우리 제 오른편에 윤석훈 강원도의회 의원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에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옆에 전 강원도청 국정을 역임하시고 또 고향이 바로 이곳 평창이신 김황재 시인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번 이 전반적인 행사를 강원일보와 월정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원일보의 오석희 문화부장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시작 자체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부득이 시간을 우리가 넉넉히 갖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5분의 그 토론자들께 5분 내지 7분의 시간을 좀 이렇게 유연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그 범위 내에서 토론을 진행해 주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는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께 부탁드리는데 우리 박 박사님은 과거 저랑도 같이 오래 일을 하셨는데 특히 자연, 생태, 여러 가지 인문, 또 농업까지 그래서 그런 우리의 유산들을 갖다 세계 여러 가지 단체, 유네스코라든지 등재함으로써 강원도의 어떤 총체적인 가치를 높이는 일에 굉장히 주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박상헌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주제 발제를 하신 두 분의 특성을 듣고 보면은 오대산의 그 한시를 통해서 들여다본 오대산의 문화적 가치, 이 소중함, 그리고 오대산의 자연자원의 우수한 자연 가치를 토대로 해서 세계 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더 가치를 높이자라고 하는 두 분의 발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와 덧붙여서 제가 간단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에서 2년에 한 번씩 세계 관광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아까 조두순 교수님 이렇게 발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세계 그 등록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제 그 관광 경쟁력 지수 발표를 한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146개국의 그 국가들의 경쟁력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50몇 위에서 이제 점점 상승해가지고 20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평가 항목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자연자원 가치 평가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항목에서 보면 우리나라 7점 만점 중에서 우리나라 자연 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는 2.3점입니다. 그냥 그만큼 우리는 등록제도를 국내 등록제도든지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세계 국제적인 그 등록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세계적 평가 지수에서는 7점 만점 중에서 2.6점밖에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오대산 국립공원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21개소의 국립공원 그 면적은 그 개수는 많은데 또 실질적으로 면적은 작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등록제도들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등록제도를 좀 활용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조두순 교수님의 발제 내용이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대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75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그 국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IUCN에서 평가하는 그 카테고리의 국립공원이 아니라 자연보호지역이라는 5번째 유형의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은 붙어 있지만 세계 IUCN에서 인정하는 국립공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2007년에 이제 오대산 국립공원이 세계 자연유산에서 IUCN에서 인증하는 그 카테고리 2에 들어가는 내셔널 파크로 공식 인정이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거 국립공원에 인증되기 위해서 80여 개 항목에 세세한 생태 건강성 평가라든지 다양한 그리고 이용의 그런 수준 그리고 자원 관리의 수준 여러 가지 80개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국립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세계 자연유산하고 같이 가는 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이제 지금 거기에서는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에 여기는 백두대간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오대산, 설악산, DMZ 또 금강산. 금강산하고 이 설악산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 잠재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문을 얹히면, 그래서 좀 전에 발표해 주신 권혁진 박사님이 얘기한 그런 장소성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점, 선, 면이 하나하나의 장소성이 어우러져서 선으로 연결되고 또 오대산이면 오대산, 또 강원도면 강원도, 백두대간이면 백두대간, 이게 이제 전 면적으로 그리고 점선면이 어우러지는 그런 것이 돼야지 세계적인 가치를 또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금강산서부터 오대산까지 백두대간에 이르는 그 지역을 세계유산으로 간다고 하면 세계 자연유산보다는 세계 복합유산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 자연유산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아까 교수님도 발표를 해주셨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귀중한 우리나라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보편적 타당성, 여기에다가 인문, 문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세계유산으로서의 그 복합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 이런 문화들을 구축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뭐 문화면 문화, 유산이면 자연유산이면 지금 다 따로따로 돼 있는 이거를 한데 아우르는 오대산서부터 세계유산으로 가기 위한 그 아카이브 구축을 체계적으로 좀 해놔야지 그런 것들이 다 인정되는 그런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왜 가야 되느냐? 라고 하면 기존에 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이제 평가한 거를 보면은 제주도가 2008년서부터 2015년까지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가치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10조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 세계유산으로 가치를 창출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 그리고 이 자연의 보고라고 하면 당연히 강원도밖에 지금 이제 그런 소리를 듣는 부분들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우수한 자연자원 가치를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국제 등록 제도의 그런 최고봉의 세계 유산으로 좀 지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요 코로나19라든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이제 세계 유산 등재라는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등재는 등재 자체가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등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의 가치를 2배, 3배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걸 위해서는 좀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관련된 아카이브도 잘 구축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저희가 연구원장 시절에 우리 조도순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 그 생물권 보전 지역 그 등재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설악권, 금강권, 강원권이 이제 나중에 또 더 광역적으로 서로 작용하면서 이 지역의 어떤 가치를 많이 높이는 기대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또 성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우리 권혁진 박사께서 한 200여 편의 그 시들, 우리 선인들께서 오대산을 다니시면서 남긴 시를 통해서 이 지역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그 가치를 재평가하셨습니다. 제가 책을 선전하는 건 아니고 그 책이 그 오대산 한시를 만나다라는 이 방대한 그 자료로 나왔다는 사실만 제가 소개하고, 이거는 이제 권 박사께서 집필하시고 아까 자리를 같이 해줬던 우리 정념 주지스님께서 감수를 하신 그런 책이다라고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김창흡이라든지 뭐 김시섭, 우리가 매월당으로 잘 알고 있지만은, 그다음에 뭐 김세필, 여러 가지 우리 선현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분들 대를 이은 분이 여기 한 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김황제 시인이라고 지금 열심히 고향 그 평창 산천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마 100년, 200년 후에 또 후세들이 우리 오대에 대해서 기록된 그런 자료를 많이 그 남기리라 내가 기대하면서 우리 김황제 국장님, 시인 국장님의 그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의 관건은 보존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연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은 다시 복원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용하고자 하는 각종 그 사업들이 보존의 틀에서 제약이 많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토론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존, 그러니까 오대산이 갖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그게 앞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그런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존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용입니다. 자연환경,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80%가 넘는 산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활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각종 그 보존 지역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보존을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대산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토론이 되고 있으니까, 오대산을 보면은 우선은 보존하는데 세계유산이든 생물권 보존 지역이든 두 가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이미 정부가 1975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존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히 2018년도에 보면은 산사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조도순 교수님께서 이제 안내를 해주셨듯이, 그래서 추가적인 제약은 없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것이냐 아니면은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안내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세계유산은 이미 산사도 뭐 지정이 돼 있고, 또 세계유산은 이용에 상당한 한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보다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완충 지역과 협력 지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특히 이 지역이 지금 국립공원 지역도, 오대산 국립공원도 면적이 지금 304평방 제곱킬로미터인데, 일부 지역은 그 주민들이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해서
해제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면적을 늘려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과의 관계 또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 이런 데 상당한 제약을 주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완충 지역이나 또 협력 지역을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은 뭐 크게 지정을 하더라도 그런 지역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보존과 이용을 함께하는 그런 방향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정을 받더라도 사전에 주민에 대한 안내하는 뭐 공청회를 한다든지 특히 오대산과 연접되어 있는 자치단체 강원도뿐만 아니라 평창군 또 강릉시 홍천군에 사시는 분들 또 행정기관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하시는 그 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방향을 먼저 설정한 뒤에 그 세부적인 추진 방법은 또 조두순 교수님께서 또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고 조력을 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거기에 지정을 하고 특히 앞으로는 문화적인 요소 지금 권혁진 연구소장님께서 안내해 주셨듯이 문화적인 요소에 뭐 제가 시인입니다만은 시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적인 그런 활동, 문학, 또 음악, 또 무용이라든지 이런 문화 전반에 대한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게 되면은 지역 주민도 그렇고 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생물권 보존 지역의 지정과 또 활용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든 문화가 없으면은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뭐 시를 써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영국의 하계 올림픽 할 때 얼마나 그 세계인들이 그 영국인들의 그 문화예술에 흠취했었습니까? 그러나 카타르 올림픽 만약에 카타르 축구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겠는데 거기 뭐 국민소득은 높고 하지만 그 나라를 선진국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문화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대산을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해서 활용하더라도 문화적인 요소를 반드시 가미시켜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또 그 이 지역 주민들이 선진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김항제 시인께서는 이제 보존과 어떤 사용, 개발의 어떤 균형을 말씀하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생물권 보존 지역을 우선하고 거기에 문화적 요소를 갖다 가미하는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이 등재가 추진되면은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심층적으로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주변하고도 협의가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을 말씀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또 오대산이 갖고 있는 무형의 엄청난 에너지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고민할 것인가에 대한 숙제도 남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하고요. 세 번째로는 양호 한강유역 네트워크 상인 대표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아마 시원제가 있었죠, 그죠? 있었고 한강유역 포럼 등 해가지고 한강 전반을 갖다 살리고 그곳의 어떤 인간의 삶, 역사를 갖다 가미하고자 노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루어졌는데 오늘 아까 권 박사님 인용하신 시 중에
청계진원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셨는데 이 오대산, 이 금강연이야말로 한강의 아주 진짜의 근원이다 하는 그 강조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대산이 한강의 발원지로서 갖는 그 역사성, 중요성은 뭐 과거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양호 대표님 토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권혁진, 조두순 두 분 발제자님 발표하신 데 대해서 동의하고요. 사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권혁진 선생님의 과거 또 조두순 선생님의 현재 이런 부분들 어떻게 엮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람직한 미래 자연상 미래의 어떤 토대를 마련해 볼까 싶은 고민들이 잠겼고요. 저는 사실 환경운동을 사실 주로 하면서 조두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문화유산, 자연유산 14군데를 다 가봤습니다. 예. 뭐 우포에 저기 람사르 대회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실은 많은 이 개발을 하면서 자연을 파괴하면서 물질의 어떤 풍족을 늘리면서 행복 지수를 넓히자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된 거죠. 자연을 파괴를 하면서 행복 지수가 점점 내려간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는 우리가 자연을 파괴를 하면서 고속도로라든지 다양한 걸 하면서 종의 통로들이 없어지면서 그 한 지역에 있던 종의 다양성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요즘에 보면 그래서 뭐 나방들만 엄청 많고 한 종만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민을 해서 슬기롭게 아까 저기 조순 박사님 말씀했던데 우리가 이 자연들이 우리 삶하고 우리가 구경하는 장소가 아니고 우리가 삶하고 어떻게 연계돼서 공존하면서 자연을 더 성화시킬 수 있고 후손들한테 어떻게 좀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고 사실은 우리가 많은 다양성 보면 굉장히 요번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제가 5대강도 맡고 있는데요 보면은 댐이라든지 볼을 설치하면서 어떤 교류 이동 통로가 없어지면서 굉장히 없어져 버린 부분들이 있거든요. 요번에도 제가 갔던 게 저기 영주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주댐을 폭파해버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주댐은 국가에서 만들면서 아무런 그게 없어요. 뭐 농업용수도 아니고 그냥 가다 놨습니다. 거기가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다고 하는 백사장이 영주에서부터 예천까지 백리라고 그럽니다. 정말 금빛 백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소멸돼 가지고 풀이 자라고 또 풀이 자라서 조금 있다가 보면 그 백사장에 나무가 자라서 백사장이 대부분 소멸됐어요. 그래서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연들을 고민을 할 때 어떻게 삶하고 연관이 직접적으로 안 되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발제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이런 자연에 대해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져야지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고 보호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이거 자연유산이야 문화유산 이렇게 글로만 알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어떤 뭐 다양한 뭐 물질적인 것보다 어떤 자연을 잘 보존한 나라들이 훨씬 더 세계적인 관광지로 명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과 강이 바다, 산과 강과 바다가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나라거든요. 그런 부분들 잘 고민들 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해서 우리가 좀 보존했으면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뭐 우리가 이런 데 와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어떤 마음에 이런 힐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쓴 시 한 편 낭송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천년의 그리움은 처마 끝에 걸려 있고 바람 끝자락에 풍경 소리 매달려 내일의 목마름을 안으로 다스리고 종이에 물이 스미듯 미소되어 흩어지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이런 좀 마음이 힐링되고 행복한 이런 삶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오늘 주제하고 가을날 이 산사에서 이 분위기에 딱 맞는 그 시로 우리 양호 상임 대표께서 마무리해 줬습니다. 아마 자연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우리로부터 또 이곳 오대산으로부터 시작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강원일보의 오석기 문화부장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모든 것이 금지돼 있고 축소된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몸짓을 하는 거죠. 다 나오지 않고 다 침잠해 있으면 아마 상처 아픔이 더 드러나고 더 깊어질 겁니다. 힘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움직이고 또 이런 토론회도 하고 이런 문화 행사도 해야 아마 그런 치유도 가능하고 우리 시민들 또 그 아픔에서 일상을 좀 벗어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도 우리 강원일보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말씀을 드리고 아마 아까 생태적인 면, 어떤 인류적인 면, 또 지역적으로 들어오면은 또 많은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석기 부장님의 언론적 관점에서의 토론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다뤘던 부분일 겁니다. 아마 오대산 관련돼서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기사화도 했고 제가 그런 시리즈들도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는데 오늘 여기 와보고서 그리고 이전에 발제문을 받아보고 조도순 교수님 그리고 권혁진 교수님의 글도 읽어보고 그 오대산이 지금 유네스코 복합유산을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참 잘 맞는 발제자들을 정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권혁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대산의 장소성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성의 한 가지로서 좀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오대산 사고의 문제인데요. 오대산 사고는 오대산 사고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보관을 했던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는 사실 일본으로 일제강점기에 넘어갔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민간의 노력, 민간이라고 하면은 월정사와 문화재 제자리 찾기, 해문 스님이 계셨던 문화재 제자리 찾기의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지금 이 건물 옆편에 있는 왕조실록 의궤 박물관에는 사실 그 진본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는 복사본, 고급스럽게 얘기해서 영인본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2004년에 아테네에서 올림픽을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할 때 그 대영 제국에 보관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 있는 엘진 마블이라는 대리석 조각을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원소유는 그리스였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그리스에서는 이것을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그런 오만불손한 이유를 대면서 그걸 끝내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벌써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니까 벌써 16년 전인데요. 여전히 반환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왕조 실록과 의궤의 경우는 일본에서 저희가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았는데 일본의 꼼수로 정부에 이제 반환하는 형태를 취한 것이지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정부는 1965년에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문화재도 이제 1,400여 점을 돌려받는 거에서 시쳇말로 퉁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반환에 대한 그런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노력으로 돌려받은 이 실록과 의궤,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가 지금 서울에 있는 고궁박물관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오대산이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사실 자연 그리고 문화유산이 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노력이 되려면 아까 권혁진 박사님께서 장소성을 말씀하셨는데 오대산 사고가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곳에 실록과 의궤가 있었던 이유를 돌아본다면 그것들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왕조 실록 의궤 박물관의 껍데기만 들여다놓고 과연 우리가 오대산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진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아까 그 조도순 교수님이 그 유네스코 관계자를 모시고 그 설악산을 이렇게 돌면서 설악산이 중국만큼 중국의 자연만큼 뭐 웅장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사실은 제가 좀 앉아 있다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니 설악산이 그 정도인가라는 그런 생각.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나 그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 사람들한테 그런 각인이나 스토리텔링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없어서가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토론문을 준비하면서도 그 문화유산을 둘러보니까 문화유산은 오페라 하우스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것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그 근현대 건물들도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오대산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성보 문화재들이나 아니면 오대산 사고 그런 것들은 충분히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허영 국회의원님이 끝까지 남아 계셨으면 좀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 수많은 실록과 의궤에서 단 한 질도 지역에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올림픽이 있었고 문화올림픽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지방분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문화분권도 있습니다. 그 지역문화진흥법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어폐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여야를 넘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합심을 해서 그 법을 바꾸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런 토론이 사실은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해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런 고민도 역시 10여 년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참여, 정치권의 그런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제 거기에 월정사가 참여할 것이고 저희 언론도 동참할 것이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그 의계 관련돼가 조선안조실록하고 의계 관련돼서 좀 모순된 얘기죠, 그죠?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외에 뺏긴 자산을 돌려받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애를 쓰는데 같은 현상이 국내적으로는 또 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순성을 얘기한 거고요. 다음에 제가 더 듣기로는 오대산은 이제 그 아까 권 박사께서 발표한 여러 다양한 그 장소성에 기반한 그런 유무형의 자산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므로서 어떤 그런 자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복합적이다는 그런 얘기는 아까 우리 김항제 시인 토론과 관련돼서 앞으로도 심층적으로 그 논의되고 앞으로 등재든 어떤 과정이든 어떻게 접근할 거에 대한 굉장히 그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강원일보가 그 역할을 갖다 충실하게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들 또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여러분들 뭐 옆에 우리 유니언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힘을 합해서 그 제대로 된 문화 분권을 갖다 이루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그것이 앞으로 오대선 성지가 그 국내적으로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윤석근 의원께서는 이제 도 전체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좁게는 또 평창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오늘 많은 또 과제와 짐을 또 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근 의원님께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좀 해나가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또 도움이나 협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의 윤석훈 의원입니다. 그 모든 정책이나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을 심의할 때 가장 우선시되는 게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일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라는 거는 소득에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오늘 두 분 발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우리 주민들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앞에 토론분들, 패널분들이 말씀하신 협업 부분들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에 있다고 봅니다. 협업을 하려면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코로나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지만 거버넌스를 구성을 하든 해서 다양한 계층들의 여러 의견들을 들어서 가야 맞다고 보고요. 일부의 편중된 전문가들로 해서 잘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일반인이 됐건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이런 훌륭한 부분들이 지역의 수익과 연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제 세대도 바뀌고 트렌드도 바뀌어서 하나의 콘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연 환경 가지고는 안 되는 걸 다 안 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한시가 됐건 자연 환경이 됐건 그 다양한 소소한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교육 자료도 만들고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려면 일부 전문가들 가지고는 안 되고 지자체가 됐건 정부가 됐건 의회가 됐건 그런 부분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자면 단시간에 걸쳐서 가는 게 아니고 자주 만나서 설득도 하고 해서 좀 폭넓게 갔으면 좋겠고요. 일부 오대산 평창군에 편중되지 않고 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부처님 사리가 모신 사찰도 여러 개 있고 강릉에 가면 강릉 향교라는 자원도 있고 하나의 종교에 편중되지 않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제가 그 부분이 오늘 느낀 점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많은 전문가들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결과로 그 강원도민하고 지역 주민들의 행복으로 연결하려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거버넌스도 구축해야 되고 거의 필요한 재원도 필요하고 하다는 말씀이고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 윤 의원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토론을 다 마쳤는데 보통은 토론을 마치면 오늘 발제하신 분들께 다시 하실 말씀이 있나 좀 여쭙는 게 순서인데 지금 이게 그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조 교수님이나 우리 권 박사 토론에 결부해가지고 좀 추가할 그런 말씀이 계시면은 좀 해주시고. 조도순 교수님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오대산이 유네스코와 관련된 논의를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많은 논의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생물권 보전 지역이나 세계유산의 경우에는 조금 목적 같은 것을 조금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제도 자체가 이름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게 뭔가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오대산의 가치를 잘 몰랐던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룡산을 명산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오대산을 이렇게 깊게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별로 해보진 않은데 지금 보니까 정말 이 종교적으로는 명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하면서 자연과 연계시키면 충분히 복합유산이라든지
또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과의 생활과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가치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기회가 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대산은 이제 한정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아까 뭐 설악산이라든가 금강산 여러 장소하고 이제 연계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이 오대산하고 이제 설악산하고 연계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설악산과 관련된 책을 또 3권을 냈거든요. 유산기만 또 묶은 게 이제 조선의 선비 설악에 들다라는 것이 있었고. 내설악은 이제 설악 입문기행이라 그래서 1이 있고 외설악은 설악 입문기행 2 해서 설악산과 관련된 그 문헌 자료 그게 이제 3권이 있고요. 그래서 같이 물론 그 설악산은 좀 약간 남성적인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좀 푸근한 여성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음과 양이면서 또 이렇게 거기도 또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또 강합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또 아까 뭐 정멸보궁도 말씀하셨지만 정멸보궁이라는 키워드로다가도 같이 묶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설악산 유람하신 분은 꼭 여기를 들렸어요. 그런 유람 문화라는 것으로다가도 또 묶을 수 있고 그런 또 방법이 좀 생각이 났고요. 정멸보궁이라는 또 키워드로 한다면 요 2군데 말고도 영월에 법흥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선에 또 정암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5군데가 있는데 5군데 중에서 4군데가 있으니까 강원도 정멸보궁만 이렇게 묶어서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토론하시는 중에 퍼뜩 들었습니다. 예, 2분 발제자들 그 추가적인 코멘트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토론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저기 다 마스크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오늘 뭐 편의상 이 가림막이 있어서 모처럼 마스크를 벗었지만 마스크가 뭐 생활화, 일상화, 보편화를 넘어서 이제 뭐 의무화되는 이런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언제 종식이 될지 차마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희망을 가지고 또 인류 역사를 봐도 과거 아마 BC 400년 그 무렵에 아테네가 역병이 돌고 스파르타한테 지고 그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현자들이 그때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소크라테스도 다 그 시절에 나왔습니다. 중세 유럽의 페스트가 유럽을 갖다 전멸시키고 난 이후에 르네상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류의 위기지만은 한편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마 인류사적인 그 변화가 도모되는 그런 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좀 희망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에 우리나라가 또 세계의 어떤 흐름을 선도할 수 있고 또 그 중심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오대산의 어떤 성지가 그 역할을 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얼정사 들어갔더니 오늘 모처럼 날도 좋고 그죠? 가을이 아주 완연한데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순간 극락 세계가 바로 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오래된 성지가 현실적인 세계 어떤 극락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좋은 모습을 좀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 드리고 오늘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 오대산 문화포럼 오대산과 한강 역사 문화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계셔 주셔서 고맙고요. 발제와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